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금요일 제신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 청사 안에 논이 생겼습니다. 정원에 꽃밭이 있듯이 논으로 정원을 꾸몄는데요. 청사 뜰에 논 정원이 만들어진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울산이 처음입니다. 울산시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논에 심은 모의 이름을 청렴미로 명명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득겸 울산시장과 김기환 시의회의장 등 시의원,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이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모내기에 한창입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이맘때면 일상의 풍경이었던 모 심기, 한 모 심을 때마다 잊고 있던 고향, 부모님 얼굴도 떠오르고 정들었던 친구들, 추억도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모내기 현장은 한적한 농촌 어딘가일 듯하지만 모두가 의외라고 할 수 있는 장소, 바로 울산시 청사 정원입니다. 그동안 실개천과 잡목이 있던 공간이 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논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시청 앞마당에 논이 조성된 곳은 울산이 처음입니다. 조성된 논의 규모는 65평. 모내기 현장에 내걸린 청렴 울산지 대본이라는 깃발에 논 정원이 조성된 본래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울산시는 이곳에 심겨진 맵쌀과 흑미, 찹쌀 등의 모에 이른바 청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울산의 공직자들이 청사 내에서 청렴이라는 씨앗을 심고 키우며 청렴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청렴을 실천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담은 겁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오가며 나락이 익어가는 모습과 농경 체험을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과 잊혀져가는 우리 옛 추억의 공간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뜻도 함께 담았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단풍 중에는 들녘에 익어가는 벼들의 모습이 가장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내기 현장에는 국내산 미꾸라지와 우렁이도 방생하는 등 청렴노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됩니다. 모내기를 끝낸 참가자들은 정원에 새롭게 들어선 정자와 숲근을 아래서 새참을 즐기며 시민들에게는 이색적인 볼거리와 공직자들에게는 청렴의 의미를 깊이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벌써부터 황금들녘의 풍성한 가을 거지가 펼쳐질 10월의 가을을 기대케 합니다. 제시엔 뉴스 전우수입니다. 2024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 축제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정원의 봄, 꽃으로 열달을 주제로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은 오늘 오후 7시 왕버들마당 특설무대에서 김득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김기환 시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행사 첫날에는 개막식에 앞서 식전 행사로 울산 어린이 연합합창단의 특별 공연이 열리고 개막식에 이어 울산 출신 가수 태희의 진행으로 축하 공연이 마련됩니다. 이번 봄꽃 축제에는 꽃 양귀비와 작약, 수레국화 등 6천만 송이의 봄꽃이 만개한 가운데 감자 캐기와 나만의 꽃다발 만들기 등 체험 행사와 각종 전시 행사가 진행됩니다. 국토부가 주관한 공모 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 기술개발 사업에 울산시가 응모한 2개의 과제가 선정돼 울산이 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공모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회랑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과제와 기상청의 기상관측 기술개발 과제 등 2개의 연구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공모 사업은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중 하나로 총 1,00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6년 1단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매년 300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의 데이트 폭력 관련 검거 인원은 1,041명으로 매년 300명 넘게 검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974건이었던 데이트 폭력 신고는 지난해 1,783건으로 크게 늘었고 데이트 폭력에 따른 피해자의 신변 요청도 매년 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이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다음 달 말까지 영남알프스 숲길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영남알프스 숲길 정비 사업은 전국에서 영남알프스 7봉을 완등하려는 등산객들이 몰림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로 데크와 계단 등을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정비사업 기간에는 배내구개에서 배내봉을 거쳐 간월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구간과 가지산 중봉 일부 구간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울주군은 어제 서울 양재 농협유통센터에서 울주 황우쌀 특판전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서범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울산본부장과 재경 농협중앙회 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시중가 대비 28%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며 울주 황우쌀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재경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위해서 울주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 지정문화재인 울산 개운포 경상 좌수영성이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이 유적은 조선 전기 수군성의 축조 방식을 잘 보여주는 울산의 대표적인 성곽으로 3년 전에 이름을 개운포 성지에서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으로 바꿨죠. 이번에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울산 개운포 경상 좌수영성으로 이름이 다시 바뀝니다. 전두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고 작은 돌이 켜켜이 쌓여 성벽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 외세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울산 개운포 경상 좌수영성입니다. 경상 좌수영성은 지난 8일 문화재청의 사적 지정 타당성 심의를 통과했고 이달 중 정부 관보를 통해 사적 지정 예고 고시될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조선전기 수군 절도 사이행이라는 그 품격에 맞게 명실상부한 국가문화유산으로서 인정받게 되어서 이번 국가문화유산 지정을 향한 과정에서 경상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이름도 좌수영성에서 경상좌수영성으로 바꿨습니다.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은 변천 과정을 통해 조선 수군사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살필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남아있는 성벽의 둘레는 약 1,300m 정도로 조선 전기 수군성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 중 하나입니다. 남구청은 국가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발굴 조사와 또 정비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국가문화유산 지정이 필수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최종 지정 고시는 오는 7월 중 나올 걸로 전망되는 상황. 남구청은 이후 객사와 주요 문화지 등을 발굴 조사해서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할 수 있는 복합 문화전시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SD 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 수빅에 해상풍력 제작기지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해상풍력 사업 진출에 본격 나섭니다. SD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4일 필리핀 대통령 관저인 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버러스 캐피탈과 수빅 야드의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SD 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정부와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수빅 야드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과 선박 블록 제작, 선박 수리 등이 가능한 해양 복합단지로 육성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S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스코틀랜드 경제개발기구들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모두 설치되며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산사태 위기 등급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산사태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상황 관리, 산사태 피해와 복구 체계 구축 등에 나섭니다. 한편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을 위한 담당자 회의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울산시는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어제부터 6월 5일까지 울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일반 객실을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도배와 미끄럼 방지 처리, 방음 공사 등으로 지원액은 전체 5천만 원에 총 50개실 시설 개선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를 위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구군 보건소를 통해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114개소를 선정하고 2024년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대상별 맞춤 예방관리 교육과 응급 상황 대처 포스터 등 각종 교육 자료를 지원받습니다. 울산 사랑상품권 울산페이 서비스가 오는 23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7시간 동안 중단됩니다. 이번 중단은 울산페이 운영사인 코나아이의 울산페이 데이터베이스 장비 교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치입니다. 작업시간 동안은 울산페이 앱 접속은 물론 충전, 결제와 울산페이 체크카드를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건설 중장비를 정비하는 무허가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단속에 적발된 건수만 400건이 넘었는데 특히 울산과 부산, 경남권에서만 114건이나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들은 고발을 당해 벌금을 물고도 버젓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규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무허가 정비업체. 취재진과 단속반이 사업장에 들이닥치자 하던 작업을 멈추더니 강력히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고치라고 이거? 방만 낭만하나 그건 이 차다를 만천이 몇 개를 하다가 그러니까 차장님 그거 무시한 말이야. 용접이 정비야. 그래 해도 이들은 건설 중장비 덤프차의 적재함을 불법으로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수차례 고발 조치가 됐지만 지금도 버젓이 불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불법 정비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이 불법 정비 행위가 적발돼 고발된 건수는 지난해만 435건. 울산과 부산, 경남권역에서만 114건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울산에서는 20건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에서 적발된 업체들 모두 벌금을 물었지만 여전히 불법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기 허가하는데 또 니가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게 고치려면 한 일주일 동안 막 기다려 고치니까. 무허가 사업장인데다가 전문 자격 없는 기사들이 이처럼 대형 건설 중장비를 정비할 경우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 뿐만 아니라 무등록 업체가 약속 장소를 지정해 불법 정비를 하는 일명 떴다방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설 차량이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많죠. 허가내는 업체로 갔을 때는 금액이 비싸면서 그 시간에 못 고쳐주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불법이라는 걸 알아요. 단속반은 불법 정비 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업체의 건설 중장비 불법 정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건설노조 울산 건설기계지부와 북한에너지터미널 피해자 대책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너지터미널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하도급 업체인 A개발이 공사를 포기하고 15억여 원의 자재 대금과 건설기계 임대료를 체불한 채 잠적했는데도 북한 공사 현장은 곧 준공 허가를 앞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조사와 체불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북구 농소 3동 동산마을에서 마을 인근의 축사 조성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 30여 명은 현재 마을 인근에 추진 중인 축사와 관리동 등 900제곱미터 규모의 관련 건물 4동이 들어서면 악취 발생과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해당 부지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구청이 이번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향교와 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주관 공모 사업으로 중구청은 지난해 공모에 선정돼 국비 5,800만 원 등 총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중구청은 이 사업으로 울산 향교와 구강서원에서 유학 콘서트와 유생들과 에코프렌즈, 선비들의 문화 나들이 등 모두 3가지의 역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구의회가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했습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엔 중장년층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 시설 설치와 취업 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기존엔 대학 재학생만 지원되던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를 원격 대학이나 기술대학, 휴학생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동구청이 고물가, 고금리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로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동구청은 신청자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검증한 뒤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제외 대상이나 자세한 신청 방법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